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무대에 있으면 스피커는 모여 있는 그 집회자들을 중심으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서 있으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발언을 할 경우에는 뭐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던 이제 방법이 미러 통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에 서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통역사 선생님들이 같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안 들린다라고 신호를 주면 바로 밑에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무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 농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그 한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통역사가 무대 위에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걸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강한 그 책임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 전에는 그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동생이 농인분이시고 언니가 이제 청인분이신데 둘이 같이 왔는데 같이 응원봉을 흔들지 못하고 언니가 계속 통역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통역을 계속 하고 동생은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언니만 봐야 되고. 근데 수어 통역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둘이 같이 함께 앞을 보고 다른 시민들이랑 똑같이 앞을 보고 같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공인수어 통번역 자람 대표 김홍남입니다. 예, 이번 집회 때 수화 통역을 이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통역사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과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어통역사 이수연입니다. 저도 선생님과 이제 연결이 돼서 같이 집회에 참여해서 수어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그러니까 촛불행동에서 있었던 집회 때부터 계속 저는 좀 통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월호 이후에 또 이태원 계속 이렇게 참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태원 참사 때 좀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세월호와는 다르게 너무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고 묻혀버리는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과 또 의견도 되게 분분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 사이에도.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농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화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한 1년 넘게 연락이 이렇게 바로 답이 오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고, 최상병 일주기 때 연락이 오셨어요. 통역을 이렇게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토요일이었었는데 하던 거를 다 멈추고 무조건 이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저하고 함께 통역을 해줄 사람을 빨리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막 연락을 해서 최상병 일주기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내라 MBC 통역을 또 연이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행동 쪽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이었고 사실 전에 분위기는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사안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던 사안이었는데 거기 분위기는 굉장히 즐거웠고 사람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충돌 없이 되게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겁을 먹었었던 제가 이곳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느꼈었던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전에는 딱히 집회 통역에 참여를 했던 적은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뭐 공연이나 행사 다른 쪽 통역을 주로 같이 하다가 이번에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발생하고 이제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전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하고 이번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업만 하는 사람들이라 말주변이 없어요. 사실 저 좀 저희 이제 통역하는 것 중에 NCT 드림 그 통역을 해요. 그 NCT라는 그 가수 아이돌 가수 그룹 있잖아요. 그분들 통역을 이제 청각장애인 팬분이 계셔서 그 공연에 같이 함께 통역을 하고 그 콘서트도 같이 이제 매번 가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게 초록색 시즈니 그 응원봉이 있거든요. 저는 집회에서 그 응원봉을 보리라고도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응원봉을 흔들면서 나오는 그 젊은 그 2030 그 분들이 너무 힘차고 발랄하고 너무 유쾌하게 집회를 끌어가는 게 저는 되게 좀 놀라웠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는 일단 응원봉과 그리고 노래가 달라졌다는 거. MZ세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집회 현장에서 막 나오고 그리고 올라오는 초대 가수들도 기존에는 조금 이름 있으시고 뭐 전인권 님이나 이은미 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이승환 님 물론 당연하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다면 이번에는 인디 밴드들 진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튜브에 겨우겨우 찾아야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상의 주제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들을 함께 들려주고 공감하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노래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들이 저는 이번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외니까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무대에 있으면 스피커는 그 모여 있는 그 집회자들을 중심으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서 있으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발언을 할 경우에는 뭐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던 이제 방법이 미러 통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에 서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통역사 선생님들이 같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안 들린다라고 신호를 주면 바로 밑에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날이 너무 춥거나 하면 손이 얼고 그러면 뇌도 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순간 저게 무슨 말이지? 라는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밑에서 바로바로 이거를 해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이런 정치면이나 사회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처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어찌됐건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안 챙겨보던 뉴스도 챙겨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잠시 멈춰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가도 중간중간에 이거는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정말 쳐다보면 이렇게 이런 골자다라고 앞에서 쳐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하면은 다시 그 내용으로 이제 정리해서 통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12월 3일 이후여서 정말 많이 추웠거든요. 평상시에도 한 5, 6월까지 제가 전기장판을 7로 틀어놓고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 전기 발열조끼도 있고 핫팩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 윤석열이 말하는 약간 그 국가의 반국가 세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저희 언니가 운전하고 막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냐고. 너 뉴스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뉴스를 봐. 그러고서는 그리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윤석열이 비상기업을 했어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났다고 막 어떻게 하면 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어디로 새지 말고 막 그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거의 집에 다 왔었거든요 그때쯤.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먼저 딱 켰죠. 그러고서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러고서 또 옷을 주워 입을 언니가 어디가 가지 마. 예, 제가 맨날 이렇게 집회랑 이런 데 좀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이렇게 장애 집회 하는데 가서 통역을 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언니 걱정을 그때 좀 했었던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막 카톡방에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계엄이 선포가 됐대. 이렇게 처음에는 계엄이 내가 아는 그 옛날 그때 그 계엄 그게 맞아? 이러면서 찾아봤었던 계엄이란 뜻부터 막 그게 정말 그거야? 이러면서 찾아보고 뉴스를 보고 그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뭐 집회 얘기도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집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어떤 그 꼬마 친구의 이야기였었는데 그 발언자가 9살짜리 발언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 아빠가 집회에 가느라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체스를 두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린 아이까지 이런 곳에 올라와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무대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집회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광장에 갑자기 불빛들이 반짝반짝반짝 켜지면서 그 광장을 꽉 메우는 그거를 무대 위에 있는 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 하나를 딱 꼽기보다는 통역사들이 사실은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많은 시민들도 각자 자기의 역할들과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네. 통역사들이 이렇게 집회 통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잘 허락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약간 색깔이 다른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줄 모르고 저도 2월 말에는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정도 다 3월, 4월에 다 정리해 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속 4월까지 가면서 통역사를 수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일정이 있으면, 공연 연습이 있으면 연습을 막 앞뒤로 다 진짜 이렇게 조정하고, 그리고 어디 가야 하는 행사도 다 취소하고 막, 왜냐면 저희는 그 무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 농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그 한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통역사가 무대 위에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걸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강한 그 책임처럼 느껴졌던 거죠. 뭐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매일 통역사 시간이 언제 돼요? 막 그런 지금 짜투리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통역사를 찾고, 같이 현장에 올라가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있어 달라. 뭐 수화가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수화가 다 실력들이 조금씩 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수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사실은 수화를 잘 안 해본 친구들은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으로 수화를 안 해본 친구들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럼 이제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민들 앞에 사실은 무대 위에 우뚝 선다는 게 굉장히, 지금도 여기서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저희가 막 쭈삣쭈삣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못 서겠다는 사람은 어르고 달리고 막 우쭈쭈 막 이렇게 해서 아니 할 수 있어 막 다 도와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그 설득하고 데리고 오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무대에 수화를 해줄 수 있는 수화가 가능한 또 농인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집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수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무대 앞에 계속 서 있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집회들이 기적처럼 정말 잘 갈 수 있었다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집회에 참여해준 모든 수화통역사들에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그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동생이 농인분이시고 언니가 이제 청인분이신데 둘이 같이 왔는데 같이 응원봉을 흔들지 못하고 언니가 계속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통역을 계속 하고 동생은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언니만 봐야 되고. 근데 수어 통역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둘이 같이 함께 앞을 보고 다른 시민들이랑 똑같이 앞을 보고 같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무슨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 이렇게 또 전해 들으면 그래, 올라가길 잘했다. 그럴 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통역사로 위에 있지 않고 가끔 이제 시민으로 밑에 있을 때도 있어요, 같이. 화면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나뭇잎이나 이런 거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던가 또는 이제 우리는 너무 그 깃발들이 멋있지만 그 깃발이 카메라를 이렇게 덮치고 흔들리거나 이러면 수화가 있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어떤 일부 농인들은 이제 그런 거까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자꾸 말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던 상황들이 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애썼고 노력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잘 끝났고 거기에 작은 힘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정진 통역사가 사실은 되게 성향도 차분하고 뭐랄까 되게 조심스럽고 약간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회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이게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힘있게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어색한 거죠. 해보지 않은 거니까. 근데 4개월 때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탄핵을 막 투쟁 막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의 여전사의 그 포스를 가지고 무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시민들과 이 집회에서의 이 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라는 거를 4개월을 거쳐가면서 많이 느꼈고요. 이제 파면도 되고 시민들은 각자 이제 일상으로 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행동의 공동대표님이나 의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비상행동 이 집회가 사실 파면을 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집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더 저희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세상들이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되는 그 날까지 함께 이 집회들이 또 이렇게 함께 애썼던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모여야 할 때가 또 된다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통역사들이 함께 집회 현장에 있을 거니까 농인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현장에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다들 함께 애쓰고 수고했다. 잘 마무리되어 좋습니다. 뭐라고?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